문화의 상달에 노력하여 국민 앞에 엄숙히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비와 안녕하세요. 그땐 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TV, 최강욱 TV, 저널리스트 TV 함께하는 연합방송이죠. 요즘 뭐 방송해보면 최강욱 TV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강욱 TV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지 조회수가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그러는데 모든 걸 다 이재명이라고 제목을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썼는데 최강욱 TV로 다 썰려가서. 야, 아무튼 한 군데라도 잘 되면 좋은 겁니다. 요새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녹화 방송 하고 있는데 12월 3일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인수 기자가 오늘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하셨죠, 황당한 지금. 일을 겪으셨는데. 지금 김대남 보도했던 거 전 선임행정관 예. 그걸 황당하게 이철규 의원이 자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서 예. 최경영 기자 보도를 했던 최경영 기자 저 이명수 기자 그리고 김대남 행정관까지 같이 묶어서 저희가 피의자고 피해자는 이제 이철규 의원이 되고 근데 명예훼손 사건인데 이걸 그렇게 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자택 최정 목사 숙소까지 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세 군데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야, 나도 그건 처음 봐요.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저녁에 무슨 보도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냐 뭐 이런 의혹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이철규 의원이 알고 있었어요. 아, 김대남 관련해서? 아니요. 저희가 보도할 이번 할 주도 내용을. 보도할 거고 다음 주도 보도할 거고 쭉쭉 보도할 건데 12월 3일 기준으로 뭐 예고편이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 전에 벌써 어. 통화는 이명수 기자랑 한참 전에 하는데 니네 그거 취재했지 않냐라고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이미 다 알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보도를 앞두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12월 3일자 이 녹화 방송 오후에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녁에 공개하기로 돼 있는 그 방송 영향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의심- 그것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할 12월 10일 날 할 방송이 있는데 그게 사실 더 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그러니까 이철규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닌데 이철규가 알고 핫한 있어요. 인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철규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글쎄, 이명수 기자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취재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누구 이름까지 알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이철규가 알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는데요? 이명수 기자랑 이철규랑 통화를 합니다. 고향 사람이라고 또 거기 즉 그러지. 그래갖고 이철규가 그런 사이지. 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걸 물어봐요. 근데 너 그거 왜 보도 안 해? 다 취재했다며. 그러니까 본인도 궁금하니까. 경찰 출신이잖아요. 이철규 그렇죠. 의원이.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황당해서 아니 근데 그거 의원님 어떻게 알았대요? 그러고 하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야 인마 그래도 내가 저기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데 아주는 얘기가 있어 이러고. 강원도 동해안 출신들의 그 원단 그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압수수색하고. 명예훼손의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있었죠. 저 뉴스타파 그렇죠. 예, 압수수색하고 맞습니다. 이랬던 게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뭔가 아프고 찔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압수수색이 나와.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트렌드인데요. 맞아요. 예. 기자들이 보도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다룰 이슈가 뉴라이트 정치에 대해서 속속들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이슈입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준비하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 보니까 상당히 분량도 많고 의미가 큽니다. 본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이번 정부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요직에 등용되면서 특히 이제 역사 왜곡 문제, 그 다음에 친일 문제, 친일 굴종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뉴라이트가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 정부 인사들의 특징이 과거에 뉴라이트 단체들이 낸 성명이나 이런 데 이름을 올리고 내지는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했으면서 당신 뉴라이트냐 그러면은 아니라 그래요. 이런 특징이 잡아떼는구나. 있어요. 예. 근데 부끄러운 줄 아는구나. 공통점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MB 때 이명박 때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김태효부터 시작해서 예. 많잖아. 예. 근데 그때는 지가 뉴라이트라는 걸 막 내세우면서 뭐 자리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이번 정부 와가지고는 그걸 아니라고 한다라는 특징. 그 차이가 약간 있단 말이죠. 네. 뭐 이 자들은 왜 그럴까? 뉴라이트라는 이름은 도대체 언제
우리 사회에 등장했으며 왜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었나 이거를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이명박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네네. 이제 핵심은 놓치시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이자들이 왜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친일 문제, 그다음에 또 건국절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독재 미화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 왜곡으로만 끝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가.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정교과서. 그다음에 그 전에 역사 왜곡을 위한 검인정 교과서를 네. 냈던 다시 쓰는 근현대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책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 때는 교과서 파동이라고 알려졌다가 박근혜 때 그게 국정교과서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 지금 다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지금 광복회가 그렇게 지탄하는 친일 매국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와 정신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를 다 장악하고 그걸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짚어보시면서 이제 올드라이트 전통적인 그렇죠. 구구 이렇게 우익 쪽하고 뉴라이트가 뭐가 다른지 뭐가 같고 이것도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뉴라이트라는 말이 그러면 언제를 태동기로 봐야 되느냐. 뉴라이트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이명박 때 들어와서고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많은 수준이었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2004년쯤으로 지금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때가 이제 신지호, 뭐 김영환 이런 과거 주사파 운동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자유주의 연대. 그다음에 자유주의 연대가 사단법인 시대정신이라고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도 발간하고 뭐 내가 무슨 그때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최웅재 뭐 이런 사람. 그렇죠. 최홍재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다 나오겠지만 과거 옛날에 나름 명성을 떨친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운동권 80년대. 출신들이에요. 예. 전향하는 사람들 주로. 아까 이제 올드라이트하고 비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뉴라이트라는 말이 2004년도에 그러면 왜 이런 조직들이 태동이 됐는가? 우리나라에 보수라고 참칭하고 있는 그 수구 세력들이 네.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데올로기가 대표적인 게 반공 이데올로기죠. 네, 국민들의 반공. 예.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해가지고 우리는 친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반공투사로 변신을 하고 그 프레임으로 나라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독재와 쿠데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세칭 말하는 올드라이트입니다. 과거 친일 행각이 있고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일 행각을 덮기 위해서 반공을 내세우면서 메카시즘을 이제 일종의 신조처럼 삼고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빨갱이 탈양. 그렇죠. 예, 빨갱이 탈양. 했던. 심지어 이제 대구 출신의 옛날에 유성환 의원이라고 있었다고. 김영삼 밑에 있었던 통일민주당 계열인데 이 양반이 상도동계. 이 양반이 국시는 통일이다라고 기억나. 80년대에 얘기했다가 구속됩니다. 이게 이제 올드라이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지. 올드라이트들은 그러니까 친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북한에 대한 증오심, 뭐 반공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이데올로기로 강요하는 모습들을 띠고 있었는데 이런 세력들이 자신들이 절대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몸부림으로 3당 합당을 하는 거죠. 그 3당 합당의 과정에서 과거에 그 독재의 죽으로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유신투쟁, 반유신투쟁을 한 사람들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김영삼의 변절에서 비롯된 일이죠. 예. 그 3당 합당을 거치면서 당시의 의석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죠. 3당 합당 이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탄핵도 어렵고 개헌도 어렵고 뭐 8명이 넘어와야 되고 재의결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맨날 하는 이유가 200석 때문에 그러는 3분의 2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보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보수라는 말. 옛날에 이제 독재의 주구였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반공투사다. 뭐 반공정당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뭐 반공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보수정당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진보라는 용어도 잘 안 썼었어요. 그렇죠. 진보라는 용어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내가 진보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잘 안 했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진보당 트라우마라는 게 있었다. 조봉암 선생이 진보당의 당수였다가 이승만의 정적이 돼가지고 그 부통령 선거에서 예상외에 득표를 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인민 뭐 이런 말이 우리한테 금기시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이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이제 진보라고 부르고 과거에 그 불구죽죽한 색깔로 칠하고 싶었던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용어로 진보라는 말로 위치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민주 세력을.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진보의 반대말이 그래서 보수는 아닌 거지.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 원래는 퇴보인 건데 예. 그런 지적을 최근에 전용 선생이 하신 맥락이 이제 거기. 근데 사실은 진보 보수 얘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감 테스트나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잖아요. 진보가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한테 보면 변화, 희망 뭐 그렇죠. 이런 거 좀 발전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보 보수 프레임을 가져가다 재미를 못 봤어. 그래서 나중에는 좌파 우파라는 말을 막 써요. 그렇죠. 좌파라는 걸. 좌파라고 하고 우파, 네. 보수, 네. 뭐 애국진영, 네. 나중에 이제 네. 고영주가 네. 상한 애국진영이라는 말을 쓰고 뭐 이러는데 여튼 기존의 그 군사 독재의 부역자, 그다음에 반민주 세력 뭐 이런 거를 좀 탈피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은 놓쳤지만 이게 말살해 보겠다라는 시도를 했다. 그것만 실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구책 차원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그 위기감이 컸을 것 같아. 그렇죠. 열린우당이 위기감이지. 다수당이 됐고 열린우당에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들어갔거든. 그리고 과거 열린우리당이 민주진영이 과반을 차지한 최초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데서 오는 이 수구진영의 두려움이 있었던 두려움이 거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편승을 한 게 과거에 운동권 중에서 버림받은 운동권이라고 소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학생운동 출신들을 많이 등용을 했는데 그렇죠. 수혈했죠. 민주진영에 수혈을 했는데 모두 다 받아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선별적으로. 맥락 없이 이제 과격한 주장을 하면서 친북적인 행태를 노골적으로 띄었던 집단 이거 여기를 배제했고 네. 그 다음에 극좌 맹동주의, 예, 막 재헌회, 뭐 혁명 그러네, 예, 그러네. 이런 걸 네. 저기 한 사람들을 또 받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한쪽에 뭐 예를 들면 산호맹 쉽게 얘기하면 뭐 9학년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극렬 과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을 지나치게 추종했던 세력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과격 흔히 말하는 급진적인 사회주의 뭐 주장했던 그룹들. 그렇죠. 이건 배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을 추정하는 쪽으로 갔다가 저기 뭐 저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이런 거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진짜 주사파들. 그게 이제 김영환 뭐 이런 사람들. 김영환 이런 류들은 지들이 살 길을 또 찾아야 되고 자기들 스스로 학생운동 시절에 누리던 어떤 명성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뭔가 내가 이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한 저기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욕망이 강하고 이 사람들이 또 학생운동 했을 때 특징이 헤게모니 정탈전을 계속 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바꾸기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학생운동을 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뭔가 자신의 명성을 높여서 그 승리하는 역사, 자기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데서 오는 패배감이나 박탈감. 그다음에 기존의 민주진영의 정치권에 진입하지도 못한 그런 패배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단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붙은 거예요. 꼭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극단에 치우친 사람 또 극단으로 갔죠. 그렇지, 그렇지. 그 참 희한해.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예. 말씀을 좀 더 마무리하자면 그러니까 김일성을 추종해가지고 DJ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시대정신, 자유주의 연대 이런 이제 나중에 뉴라이트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좌익 소화병, 좌익 맹동주의자로 입장에서 무조건 다 엎어야 된다 이런 쪽은 민중당으로 갑니다. 민중당. 혁명으로 재헌회. 예, 그 그룹이 민중당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이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또 만나요. 만나. 그래서 참 희한해. 지들이 제일 증오했던 독재 세력하고 손잡고 네. 거기서 지금은 이제 뇌를 개조해가지고 자리를 얻는 김문수 같은 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또 야, 니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설명을 예전에 했었어요. 지네들의 스승이 안병직 선생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직 이 사람이 이제 뉴라이트의 소위 이데올로그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이 안병직, 이영훈 또 뭐 유석춘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유석춘, 유석춘 현대사회학과 흰물이 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널리 전파하고 대중화시키는데 제일 큰 공헌이 있었던 사람은 이동관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당시에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하면서 무슨 뉴라이트 기획 특집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어 그때 막 한 2면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민주 세력의 도도한 흐름 역사적 흐름에 편승하려다가 합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김일성을 추종하던 극단적인 인식 그다음에 추종 그다음에 그때 방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직화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그 민중당 쪽으로 간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나중에는 이제 이명박 때 이 사람들도 자리를 얻게 해서 자기들도 뉴라이트라고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지. 근데 안병직 씨는 사실은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인데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학교 다니는 거. 예. 종속 이론. 많이 80년대 많이 나오지. 여기는 조련대야. 아니, 저도 들어봤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신식 국독자 이래가지고. 네, 맞아요. 예. 그게 원조가
대다수가 안병직이야.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권 학생들한테 나름 이론의 원조로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병직이 일본을 다녀오고 어쩌고 하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식민지 맹아론,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뉴라이트가 표방하는 얘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시에는 그럼 뭘 내세웠느냐? 보수가 독재를 추종하고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이 찍혀져서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버림받을 수 있으니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 처음에 한 말은 그럴싸했어요. 과거에 그런 보수에서 벗어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이준석, 류가 하는 얘기랑 비슷하지. 이준석, 그렇지. 장성철. 근데 이게 그 방향은 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 올드라이트가 내세웠던 반공, 수구 이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시장 친화적인 소위 자유주의에 기반한 우익으로서 활동하겠다라고 내세우긴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합류했던 사람들이 김주동 목사 같은 분. 드레마을 김진홍 목사. 이 빈민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임명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나름 그 반유신 투쟁의 역사에서 나름 그 역할이 이미지가 있었던 괜찮은 사람, 분들이야. 있었던 사람 서경석, 네, 서경석. 마찬가지고 그렇지, 경실련 그렇지. 창립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고. 서경석 기억나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내심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심 추측컨대 자기를 요직에 등용하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 민주 세력에 대한 반감에서 그 양반도 혹시 크게 옛날에 87년의 입장이 저기 와이스 쪽에 후단 쪽에 좀 가까운 분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오랜 선배들, 윗 선배들 보면 갈라지는 계기가 그걸 바로 표출을 않고 쭉 있다가 결국 DJ 쪽하고 내 절대 정치 쪽을 못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대개는 그렇더라고. 와이스 쪽에 팍 그렇지. 붙거나 그렇게 아니면 하는 경우가 마음속에 많았죠. 쭉 쌓아놓고 나중에 이 DJ 노무현으로 가는 이 흐름 쪽 반대쪽에 꼭 서 있더라고. 뿌리가 꼭 그렇더라고. 대개는. 그렇죠. 심지어 민변도 뭐 그런 음. 저기가 있었으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왜 바뀌었냐? 저는 돈 문제가 개입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뉴라이트 교수들 중에 일본 쪽 자금, 연구 기금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안변직 교수 말씀하셨는데 도요토 재단에서 연구 자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요. 예, 결국은 뭐 되게 거창하게 뭐 이런 얘기하지만 바탕에는 아주 현실적인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에서 스폰 받기도 좋고 그러니까. 정권에 네. 자기들 보수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MB 때 얼마나 활개쳤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을 일단은 본인들이 표방하는 걸로 일단 한번 정리를 네. 하고 네. 나중에 이제 광복회가 또 얘기하는 뉴라이트 선별 기준, 선별 요소 이게 있어요. 그거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념 뭐냐 경제 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 예. 작은 정부, 시장 자유주의 이런 점은 윤석열이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줄푸세라는 박근혜 때 이걸로 또 그러네요. 이어지는 면이 있고 복지 정책을 또 비판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막 철저하게 반대하고 막 그러죠. 이재용의 아들이 공짜로 가서 밥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따위 얘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안병직이 원조라고 했죠. 예. 식민지 시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전기도 들어오고 철도도 깔리고 그렇죠. 도로도 달리고 근대 자본주의가 이때 이식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사실은 올드라이트들은 이승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었어요. 못했어요. 그렇죠. 못했죠. 쫓겨났는데 뭐. 그리고 예, 일단 독재자니까. 4.19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다고. 그리고 박정희조차도 박정희가 이승만 정부 때 군인이었잖아. 그렇지. 어. 있으면 안 쳐줬지. 박정희 책을 보면은 천하의 나쁜 놈이 이승만이에요. 그래, 맞아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막 이런 사람을 해놨는데 지금 이것들은 갑자기 이승만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 박정희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승만과 박정희를 함께 묶어놨어 지금.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했던 일이 당사에다가 민주당은 지금 대회의실에 가면 국회 본청에 민주당 지도자들의 얼굴이 쫙 있죠. 쫙 걸려 있어요. 신익희 선생,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쫙 걸려 있는데 쟤들은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한때 누가 대표할 땐가 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걸었어. 걸었는데 그거를 또 내부에서 막 덤벼드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또 내렸어. 그게 이제 주장이 뭐 정병국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랬을 것 같은데 김영삼은 박정희하고 싸운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같이 걸어놓냐 우리 당에. 그러니까 이만큼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병국은 약간 사람이. 김영삼 쪽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결국 못 걸고 지금 있거든. 전두환하고 노태우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정체성에 맞는 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지. 그렇죠. 네, 거기다 그렇죠. 윤석열이까지 끼우면 딱 맞잖아. 쿠데타의 본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때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건국절 논쟁이 이제 발화가 됩니다. 이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고 대외 정책으로는 친미, 친일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중에 올드라이트는 친일에 대한 부끄러움 약간 있어서 이제 반공으로 그걸 덮고 반공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는데 얘네들은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하면서 일본의 혜택을 받았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승만까지 끌어들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이제 올드라이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야. 그러네. 네. 근데 이제 반공이라는 면에서는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한 그거는 이제 지네들 뿌리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배신자가 지가 몸담았던 지정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얘기를 해야지 넘어온 데서 인정받잖아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네들 말로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건데 그 자유진영인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조건 네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지내야지 이게 우리가 산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올드라이트가 친일 행각을 부정했다는 건 박정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박정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박정희 전기 같은 거 이렇게 있었거든. 그런 거 보면은 박정희가 광복군 출신이라고 써 있는 책도 많았었죠. 그래요. 못 봤어요? 박정희가 만주에서 사관학사 했잖아.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천황한테 혈세 쓰고 막 이랬던 놈 아니야. 독립운동한 근데 걸로. 박정희가 거기서 사실 독립군을 도와줬고 그 패망한 뒤에는 지가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광복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비슷한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이따가 귀국했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를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이 그 김일성이 아니고 원래 다른 김일성 장군이 있었다. 그거는 엄청 들었어. 그죠? 나이 먹은 사람이었다. 이거 열몇 살 때 어떻게 독립운동을 그렇지. 하냐. 진짜 얘기. 수염을 휘날리던 뭐 김일성 장군이다 이런 거 얘기한 사람 얘기 있을 때 그 박정희는 또 독립군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니까. 야, 그러고 이제 우리가 대학 때 깜짝 놀랬던 게 김일성 주석의 그 실물 사진 젊었을 때 그거 깜짝 놀랐잖아. 그렇죠. 야, 우리 삘 달린 걸로만 그쵸. 들었는데 네. 진짜 이 얼굴 외모만 보면 정말 우리 잘할 때는 김일성 사진을 본 적이 없잖아. 맨날 그렇지, 못 그림으로 봤지. 나와가지고 뒤에 네, 혹을 그렇죠. 강조한 그런 것만 그림으로만 봤는데 나왔잖아요.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여튼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할 때가 이제 올드라이트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그때만 해더라도 무슨 인형극이나 역사물 같은 게 있으면 나카무라가 나와가지고 맨날 독립군한테 뒤에서 밀정지다가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었다고요. 그때는. 근데 네. 좀 특이한 게 이 뉴라이트의 아까 교수들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예. 사실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논리 대 논리의 싸움을 하자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뭐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 지금 얘기하는 정강훈 목사는 뉴라이트로 세력들이 보면 아니라고 볼 거야. 예. 약간 올드라이트에 좀 가깝긴 한데 논리 대 논리의 이 싸움의 구조가 없어졌어. 그렇죠. 완전 막무가내. 그리고 예를 들면 불법을 자행하고 완전 이상해. 지금 애들은 행태가. 예. 굉장히 뻔뻔해졌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입은 또 다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드라이트는 나름 그래도 이념적이었어. 그러니까 반공 이게 지네 나름의 이념이잖아요. 무슨 해병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대령연합회 뭐 서정갑 뭐 그런 거잖아. 그렇죠. 조갑제. 조갑제 뭐 이런 근데 사람들. 뉴라이트는 이게 시장주의를 표방하면서 결국은 노리는 게 수익이잖아, 수익. 그렇죠. 시장주의는 수익의 극대화가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MB 때 딱 맞네. 그렇지. MB하고 네. 스타일이 딱 맞네.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먹물들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한국의 보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념 보수와 시장 보수가 있다. 그 뭐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를 하는데 그 그게 이제 반공 보수. 이념 보수가 올드라이트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태극기 부대로 많이 네. 저 정광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하는 거고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빈민운동도 해보고 학생운동도 해보고 다른 민주화운동도 해봤던 사람들이 세상은 변했는데 자기들은 과거의 이념에 휩쓸려 있다가 도태돼 버리고 민주화 세력에도 합류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 올드라이트하고는 그 왼수잖아. 거기가 끌려가지고 고문당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합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들이 뭔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뉴라이트다. 네. 그런 그 처지가 있었네. 그렇지. 그 공간을 열려고 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출신 그 저거에 대한 부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북적이었던 놈들이 북한을 그러네요. 북한 민주화 어쩌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저기 하고 노동운동 열심히 또 권영목 옛날에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뭐 네, 이런 맞아요. 사람들도 뉴라이트예요. 그래요. 그러면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또 취하죠. 권용복 같은 사람 되게 충격이었지. 나왔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단체 대표적으로 2004년도에 자유주의 연대가 창립이 되고 2005년도에 교과서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역사 왜곡의 시작이에요. 네. 이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뉴라이트 전국 연합 이게 또 2005년에 만들어지고 뉴라이트 재단이라는 게 또 2006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 뉴라이트들이 모여가지고 대선 전에 행사를 한 건데 이게 네. 뉴라이트 계열에 지금 도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뉴라이트 계열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시대정신, 바른사회 시민회의 이게 또 지금 2002년도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무슨 뉴라이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저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게 2005년도에 나오면서부터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고 저 과정에서 이동관이 많이 기여를 했다는 저기 겁니다. 바른사회 시민회 이게 박효정 교수 뭐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기는 기억이 나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많았었고요. 이 사람들이 애초에 표방했던 건 뭐냐면 그냥 반노무현 정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익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양동안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예. 그런 게 모여가지고 했던 거였는데 저게 이제 결국은 뉴라이트라는 이름 하에 다 모여 있었던 거고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약간 결이 다른 일종의 잡탕밥이었다면 시대정신하고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일종의 맥락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학생운동가 출신들은 시대정신, 빈민운동 출신들이 뉴라이트, 네. 기독교 민주화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갔었고요.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뉴라이트 뭐 무슨 백인 선언에 김태호가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때는 지가 뭐 그냥 들어갔지만 지금 뉴라이트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딴 데 쳐다보면서. 그때 그 백인 선언 왜 했냐면 이번에 저도 이거 찾아보다가 다시 기억이 난 건데 이회창 씨가 출마했단 말이에요. 2007년 대선에 이명박 출마할 때. 맞아 이해창이 출마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회창이 이명박과의 경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박근혜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박근혜 집 앞에 가가지고 왜 코트 입고 문 밖에 서 있고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이회창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표가 갈라진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익의 우파의 표가 갈라진다 하면서 이회창은 후보를 사퇴하고 대선에 나서지 마라. 이거를 하면서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뭐 선언을 합니다. 그때 그 100명이에요. 예, 100명이 좀 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거고 그래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고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황장엽 씨가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세상의 창시자가 그냥. 그다음에 대표가 이제 한기용이라고 뭐 시대정신 상임이사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시대정신이 여기 끼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뭐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 6.25 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 이제 대충 진짜에 가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데일리 NK라고 해가지고 이건 유근일이라고 조선일보 출신. 양반도 참. 이 사람이 원래 또 4.19의 주역이에요. 유근일은 학생운동 시절에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한기용 여기도 껴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영환이가 나옵니다. 여기 드디어 김영환이 나오네. 예. 시대정신 편집이요. 주사파의 수계 김영환. 예. 그다음에 교과서 포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박효정 아까 얘기한. 이 양반도 TV에 많이 나왔죠. 예, 두꺼운 안경 끼고 예, 머리 예, 해가지고 예, 나왔. 예. 그다음에 이영훈이 나옵니다. 이 양반도 많이 나왔고. 이영훈, 예. 김부겸, 총리의 처남. 그다음에 김영호 있죠. 운영위원회. 통일부 장관 지금 김영호. 그다음에 김일령, 정성희, 하민희, 강규영. 강규영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강규영이 예, 강규영, 예, 그 KBS 이사하면서 네, 왜 KBS 무슨 이사. 그 막 난동 부리다시피 저기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강규영입니다. 강규영 아버지가 강창성이에요. 옛날 보안사령관 했던 강창성. 자유교육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명이라는 공주대 교수 이 사람 이 양반은 알아요. 네,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 양반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대 재학 시절에 조금 운동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이명희가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네. 거. 그다음에 자유교원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전교조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사람이고 의료와 사회포럼 이건 의료계에서 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 청년학생연대라는 이름으로 또 청년 저기를 한 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시대정신 임원이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MB 정부 때 자리를 차지하고 많이 활약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MB 박근혜 때 안병식 이제 이사장으로 있죠. 네. 시대정신에. 그다음에 이재교. 이 양반도 이 사람이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TV에 많이 나왔었어요.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참 이상한 소리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교 변호사가 있고요. 한기용 아까 여러 번 나왔던 예. 홍진표 여기가 이제 옛날에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그렇죠. 홍진표가 여러 사람을 뉴라이트의 이쪽으로
오라고 꼬십니다. 이때 함은경이 홍진표를 만나가지고 일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쌍욕 얻어먹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가서 이제 합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 김종석 이 사람 나중에 국회의원 됩니다. 윤창현 유명하죠. 예. 의원하고 국회의원이죠. 예, 예, 했었죠. 그 다음에 조성환, 박범진도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죠. 김용호 여기 나오죠. 젊었을 때의 김용호. 통일부 장관 김용호. 그 다음에 심용식은 뭐 의사니까 이런 그 다음에 최홍재가 있죠. 최홍재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최홍재는 학생운동 했던 멤버입니다. 최홍재. 여기가 이제 박주민 지역구에 나가서 계속 떨어지는 그렇죠. 그 최홍재 고대 출신이죠. 그리고 박문진 이사를 했어요. 또 최홍재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사무국장의 허현준 보십시오. 네, 허현준. 유명하죠. 유명한 허현준 행정관. 네.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의 주역이죠. 이 허현준.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얼굴도 보네요. 이런 자리에서. 자, 그런데 뉴라이트라는 말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라이트라고 처음에 이동관이가 짓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냥 레프트의 반대말은 라이트로 우리는 올드라이트가 아니고 뉴라이트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찾아보자면 1960년대에 반전운동, 학생 시민운동 뭐 이런 것들이 불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제적인 현상으로 나온 거예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뉴라이트라고 했었고요. 독일어는 노이에레 히테. 이 뉴라이트거든 그냥 독일 말로. 그다음에 프랑스의 누벨 드로아트. 다 똑같은 말이야. 이탈리아의 누오바 네스트라. 이게 이제 새로운 우익. 이런 걸 이제 표방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의 뉴라이트 운동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이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방향의 사회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맥락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반전 평화 운동 그다음에 뭐 히피 문화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여성 해방, 남녀 평등의 담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2차 대전에 저거를 딛고 이제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안정화되면서 중산층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평화주의, 반전주의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그거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게 이제 외국의 뉴라이트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진보적인 시민운동 단체가 내세웠던 게 탈권위주의, 페미니즘, 환경운동, 흑인 민권 존중 뭐 이런 게 우리는 싫다. 이런 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맥락은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극에 달한 위기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멸한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뉴라이트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당시에 또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으니까 차떼기. 차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이 여론조사 조작이나 무슨 최근에 뭐 매관 매직을 했다 뭐 돈을 대납해줬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옛날 차떼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20억 공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밝혀져 봐야겠지만 차떼기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지금은 얘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할 만한 수준이야. 우리 많이 좋아졌는데 왜들 그래. 장 기자님 그거 알아요? 차떼기 추억 우리. 아니 그럼요. 예. 장 기자를 어떻게 하시고? 아니 돈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그때 누구였는 줄 알아요? 아니 그때 돈 낸 사람은 재벌이잖아. 그러니까 당 사무총장인가 뭐 그런 사람 아니야? 돈 거둔 주역이. 기재부 국세청 차장이 국세청 차장. 예, 맞아. 국세청 차장. 걔가 전직이 아니고 현직 국세청 차장이었어. 맞아, 현직. 그런 놈들이야. 세상에 국세청 차장이 재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서상목이 뭐 또 이회창이 동생 이회성 뭐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서상목이도 기재부 장관 출신이야. 이회성은 후보의 동생이고 친동생이고. 그러네. 그 당시에는 그게 핫했었죠. 이제 고속도로 중간에 휴게소에다가 차키자로 갖다 놓으면 영화 한 장면이 와갖고 이제 그거를 야 어떻게 그 다음부터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차로 움직이는 게. 저런 상상을 한다는 게 신기하다 그때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선 뉴라이트 역사와 관련해서 뉴라이트의 조직과 인맥 분포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기에 이제 박세일 이 사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 보수 이명박 밑에 이미지. 이제 들어갔잖아요. 나름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가 있는 중도 보수 그룹. 그나마 박세일 교수는 좀 양반이었지. 그렇죠. 여기 이제 나성린, 이명현 이런 사람들이 교수 출신들이 좀 있었고 이념형 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안병직, 신지호, 박효종, 이영훈. 아까 우리 시대정신에서 신지호를 빼먹었는데 이 신지호가 지금 한동훈 빨고 있는 그 신지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다 파리학번들이에요. 신지호, 함은경, 홍진표
이것들이 다 82학번이고 최홍재는 좀 후배고. 그렇죠. 예. 최홍재는 87학번이니까. 근데 이게 신지호가 이제 소위 변절한 운동권의 대표적 주자인데 여기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잖아요. 이명박 때. 네,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가 지난 선거 때 내세웠던 게 운동권 청산이었잖아요. 그때 이미 청산된 운동권들이 한동훈이 밑에 가서 지금 다 있는 거야. 아니 이런 그걸 또 마포 그 정청래 의원 지역 가서 도전했잖아요. 함은경. 그렇죠. 네. 같은 운동권끼리 만나갖고. 그리고 이제 옆에 또 실천현 뉴라이트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김진홍, 재성호 이 사람들 조직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재성호 또 유명했죠. 유명하죠. 이분도 네, 트위터를 많이 나왔죠. 재성호. 재성호 그다음에 재성호도 박무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을 공영방송에 이사로 집어넣는지가 나오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신을 오염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과서로 오염시키고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뉴라이트 출신들을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권영목 여기 나오잖아요. 뉴라이트 민주노총 사무총장 권영목 이 사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이게 그래서 안병직 류가 이론과 정책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실천형 뉴라이트는 이제 조직망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노동운동, 학생운동, 뭐 빈민운동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식으로 조직을 많이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세일 교수 이 사람은 저 이명현 이런 사람들은 김영삼 때 그 청와대 비서관 수석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선진화, 김영삼 때 선진화를 얘기했던 사람. 선진화했지. 하도가 그 당시. 그래서 다음 이제 뉴라이트 지식인 백인이라는 걸 저 표에 아까 이제 제가 백인이 왜 나왔는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제 초록색 부분 자유주의 연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기업인, 의사, 변호사, 교수. 교수, 변호사, 의사라는 사람들이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주로 반독재 투쟁을 할 때 이름을 내세웠던 사람들이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사회 변혁이나 정치적 과정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지금 모여서 소위 지식인 백인 명단이라는 걸 구성했다. 올드라이트 하면 말이죠. 종교계 인사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박홍 교수, 박홍인가? 그 서강대 교수 많이 그래서 경나고. 이제 웃기는 게 많은데 이 사람들 이제 그 조직이나 이런 거 하는 방식을 보면 옛날 주사파가 조직 구성하는 방식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신천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학생운동 조직 그 포섭하는 방식으로 신도들을 확장해 나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뿌리가 그렇게 닿아 있는 면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선을 폄하해야 돼요. 조선 왕조를. 그죠? 그래가지고 이영훈이가 무슨 얘기도 하냐면 세종대왕을 막 저기 대단한 위인으로 찬양하는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건 사람들이 잘 지금 기억을 못하고 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 이영훈은 위안부나 뭐 친일 문제 가지고 하도 유명해서 이거는 많이 잊어버리셨는데 세종대왕을 위인으로 칭송해서는 안 된다. 이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영훈이가 어떤 강연에서.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노비 종모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면 다 천민으로 된다. 그거를 세종대왕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한국 사회의 신분 구조나 지배 구조를 더 공고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 세종은 역사를 후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찬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그런 자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역사에 후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찬양을 해. 세종대왕은 폄하하고. 그러니까 이런 웃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 얘기가 나섰는데 세종대왕이 출산한 여성은 3개월 동안 일시키지 말라는 법안도 만들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지금 현대적 관점으로 봐도 엄청난 법안이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명박 때 그 교과서 포럼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했던 게 유명한 게 그거예요. 그 교학사 교과서, 권민정 교과서로 해가지고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서 침략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채택하냐 마냐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주장에 뭐가 있냐면 이영훈이의 주장인데 제국주의 역사상 식민지 피해 배상은 제기돼 본 적도 없고 실제 지급된 바도 없다. 이런 이제 허위 사실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배상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현재의 기득권이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일과 반전을 부르짖는 거다. 노무현 정부나 저기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일본은 독도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만한 법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 이게 이제 안병직이가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말이고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친일파야. 딱 그 네, 규정이 맞아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용훈이가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 찾아가서 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쇼까지 했던, 그러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얘기가 그거죠. 위안부 여성들을 관리한 거는 한국의 업소 주인들이고 그 명단도 있다. 이건 사실상 매춘하러 간 거다. 이런 걸 이제 유석춘 같은 사람도 얘기하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재성호는 뭐라고 했냐면 인혁당 사건 같은 과거 공안 사건들, 간첩 조작 사건들이 독재 시절에 고문으로 사건을 날조한 가장 악질적이고 악랄한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이거 재조명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3은 폭동이고 5.18은 민중 반란이다. 이게 이제 이용훈이 입에 달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고. 한강 작가 막 그렇죠. 공격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 똑같은-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죠. 그다음에 이제 박효종 서울대 국민인류교육과 교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5.16 혁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보루를 형성했다. 전두광이 생각난다. 그 이런 서울의 봄 전두광. 박효종이 또 무슨 말도 했냐면 87년에 민주항쟁을 통한 민주화는 네. 이승만에 의한 자유민주 체제의 확립과 박정희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거다. 87년 6월 항쟁에 본인이 유월항쟁 뛰어들었나? 박효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나. 안병직도 인혁당 사건은 실체가 있는 공산혁명운동이었다. 이건 용공 조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을 이제 발간했었잖아요. 네. 그 저기 시민단체 중심으로 예, 해가지고 예. 그때 이명박 때인데 친일 명단 발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행위다. 그 다음에 이명희 아까 이제 지금 저 교과서 뭐 할 때 교과서 할 때 맨날 네, 나왔던 이 네. 사람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공주대 교수. 현재 좌파 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주류네 주류 우리 사회 주류야. 언론계는 없네요. 언론계는 우파가 많다고 지들도 인식하나 보다. 그지 문화예술계는 아니야. 많지.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아, 교육계 언론계 묶어서. 예. 그 당시니까 그럼. 지금이 아니야.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명희가 또 한 말 이런 게 있어요. 역사의 오류 문제는 수학의 그것과는 다르다.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오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시각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다. 교학서 교과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건 오류가 아니다. 수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학서 교과서를 추가로 봐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자기들은 제시하는 거다. 그게 친일이다. 이런 변명을 하는 그러니까 거고. 저들이 김구 선생까지 공격하잖아 지금 보면.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이승만을 미워하다 보니까 무슨 미친 소리까지 하냐면 이승만 16대 할아버지가 양녕대군이고 양녕대군 동생이 세종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승만은 세종하고 DNA를 공유하는 위대한 지도자다. 저 최강욱 의원님은 거슬러 올라오면 당분하고 다 있지 않아? 주장하면 돼 그냥. 진짜 이게 많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병들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이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가서 무슨 자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말씀드리면 유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대 교수였는데 한국이 독립을 지키지 못한 거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 소리는 이제 그 반일 종족주의나 이런 책에서도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 뭐 사기죄가 많다. 그 이용훈 교수죠? 이용훈이 하는 예, 거죠. 예. 명예훼손 범죄가 많다. 이런 이제 갖다 붙일 수 없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전혁이 이번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나왔다가 떨어진 네. 응? 그 전에 그쵸. 경기도 교육감 나왔다 떨어진 맞아. 조전혁도 이 대표적인 조전혁이 인사야. 아주 유명하죠. 조전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배웠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제 강점기라는 용어로 바뀌어버렸다. 북한의 역사인식은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 8.15 광복을 맞은 후 곧바로 미제국주의의 강점기에 들어갔다고 여긴다. 종북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며 노골적으로 떠드는데 이는 북한의 역사 선전선동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니까 조전혁이 얘기는 이거는 미제 강점기란 북한식 프레임이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적인 내용이고 이런 책들이 교과서에 써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전쟁, 역사 전쟁을 해야 된다.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인호 있죠. 러시아 대사했다가 서울대 교수였던 예. 그다음에 KBS 이사장 하면서 또 온갖 나쁜 짓 했던 이인호. 역사 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모두 했다. 이 사람 그 할아버지가 유명한 친일파로 왜 등재가 됐잖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4.3 사건, 광주 사건 모든 거를 정부가 잘못했고 정부의 한거에서 일어난 소위 민이 국민이고 그쪽이 헌법기관이다. 이따위 식의 조사보고서나 재판 결과들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전복은 이때 공공연하게 시작됐고 정부가 거기에 앞장서고 돈을 댄 거다. 이게 이인호라는 사람의 인식이에요.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친일파 청산이 내세우기에 가장 좋은 명분이었다.
이것도 이인호 얘기입니다. 이승만이 박헌영을 만나 소련과 손을 끊고 나와 손을 잡고 하자고 제의했지만 박헌영이 거절했다. 그때 박헌영이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건 결국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 때문이다. 친일파 청산은 민족의 염원이 아니고 소련의 지령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인호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구는 1948년 대한민국 독립, 건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 심각해요, 진짜. 그다음에 또 이인호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친일파 이명세인데 유교, 유학의 세를 늘려가기 위해서 일제 통치 체제 하에서 타협하면서 사신 거다. 취직을 하셨고 일을 맡아서 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친일을 단죄하면 일제시대 때 중산층은 다 친일파다. 그런 할아버지 역할을 받아. 그런 논리를 많이 피죠, 저들이. 그다음에 이영훈이가 또 한 얘기. 이승만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데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 스탈린 독재, 히틀러 독재하고는 다르다.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독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으로 보상을 받고 나아가 공무원 시험에 우대나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민주화 운동가들이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특권을 물려주는 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 보상법 이런 거에 이제 쭉 반대하는 국힘의 논리하고 맥락이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을 뭐 이렇게 특혜가 어딨어. 아니 실제로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이런 거에 그게 있죠. 국가 보훈 대상자 같이 이 지정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후대 뭐 특혜가 후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이루어지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광복회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이자들이 대거 진출하는 걸 보면서 이런 이제 그 식별 기준을 제시했는데 김용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도훈 러시아 대사, 이동관, 이진숙,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그 저기 뭡니까 그 숨진 권익위 김국장 유서 봤다고 거짓말했다가 개망신 나온 사람이 검사 출신. 그다음에 조현동 준비대사, 한호섭은 정무수석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역사 관련 기관에 국가교육위원회 강혜련, 진실화위원장 김광동, 5.18 북한 어쩌고 얘기했던 그렇죠. 사람이죠. 김낙년 계속 나왔고, 김주성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사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독립기념관장 뭐 유명했고, 김영석, 박지양 이것도 유명했고, 박지양 동부역사재단 이사장, 이배용 여기도 유명했고, 이배용, 허동현 이런 사람도 쭉 나왔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쭉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 김영호 여기서 이제 한호섭이 국정상황실장도 했고 뉴라이트 전국연단 실장 출신이라는 거 이거 이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종남 육사 교수 이 사람을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러네. 홍범도 장군. 그러네. 흉상철거를 주도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감별하는 방식이 뉴라이트라는 말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시대라는 말을 집어넣고 바른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검색이 다 된다 이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활동했던 게 나온다 이거지. 시대정신, 바른사회 시민회의 이러니까 바른, 시대, 뉴라이트. 이게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현대사학회, 근현대사 역사연구모임 이렇게 했는데 근현대사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현대사라고 하면 조선이 망하고 그다음에 독재 친일 정권이 들어서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일종의 사명감 같은 데서 근현대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민주진영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우리 황현필 선생 같은 역사 선생도 되게 개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근현대사 과목을 역사에서 별도로 떼내가지고 별도의 과목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광장에 나왔던 게 광우병 때 촛불소녀고.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이 수구 정권이 학생들을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교과서를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현대사를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고 그게 교과서 파동이고 국정교과서 파동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복회는 이 감별 기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이거 이제 올드라이트 출신이라고 봐야지. 이종찬 광복회장도. 그렇죠.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려는 자나 단체.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에 주장하는 자나 단체. 그다음에 일제감정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나 단체.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독도를 한국당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이런 건 한 대 때려줘야지. 그다음에 뉴라이트 협조 동조 네. 협력하는 자나 단체. 이걸 이제 광복회가 선정한 네. 9대 간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나머지 다 되게 보면 예. 그 친일파 딱 맞아. 친일 매국노들이죠. 매국노들이 네, 현대사회 거의 친일 이승만까지 매국노들. 딱 붙으면 딱 돼. 얘기가 딱 맞았다. 오늘 뭐 설명 들으면서 어떤 느낌? 저는 근데 신기한 게 이 네. 사람들이 이제 가장 기분 나쁜 게 저희의 정신, 의식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지만 교육, 역사 이쪽에 전면적으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 배치해갖고 그렇죠. 보수적인 판사파동을 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러고 교과서에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장악 뭐 그렇죠.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문화예술 쪽에 블랙리스트까지. 네. 그게 기분 나빠요. 얘네들이 사실 한 줌밖에 안 되니까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라. 이영훈 교수 뭐 바뀌겠어요? 너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양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직에 가서 내 머릿속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자라나는 내 자식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그렇죠. 좀 소름 끼치고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게.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진심으로 하고 열심히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뉴라이트가 태동한 이유가 과거에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는데 친일 독재 유전자를 가지고 지배해온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걸로는 이제 안 먹힌다. 노무현 대통령의 김대중 노무현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거는 확실하게 몰락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그런 거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기득권을 지키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을 현혹시킬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새로운 이념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극단적인 수익 추구,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우리가 속았던 게 부자 되세요라는 그 멘트, 구호 이런 것들이 이제 MB 될 때 그게 나왔죠. 한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몇몇 사람들의 취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된 시각에서 비판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하면 이게 휩쓸려 간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구 기득권층은 국민들은 얼마든지 오염시킬 수 있고 괴조시킬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너무나 드러나고 있다.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게 두려운 거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방공만 써먹기에는 북한이 너무나 허접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문화예술 쪽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 만드는 걸 방해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수구 구구 세력들이 볼 때는 역사적으로 좀 존경할 만한 사람 잘 안 떠오르잖아. 없지. 없죠. 그러니까 막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야. 막 이승만 붙였다, 백선엽 붙였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또 하나 이 사람들 보면서 소름 끼치는 게 사실 뉴라이트 이제 올드라이트보단 연령적으로 젊으니까 설사 선조 중에 친일파가 있다라고 해도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잘못했다라고 하고 보수의 이념을 다른 쪽으로 가져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왜 다 잊혀져가는 잊혀지는 게 아니라 누가 친일파의 후손인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억하기 힘든 사고 한마디면 이제 용서하고 넘어갈 그때도 이거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 우리는 그리고 또 그럴 거야. 외세가 들어오면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욕하지 마. 이 아주 그럴 가능성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거 다 일일이 찾아내서 잘 욕하지 않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얘네들은 그걸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우리 선조 그리고 그 혜택을 본 우리들은 잘못한 거 없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퍼뜨려서 내 머릿속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되게 소름 끼쳐요. 얘들이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던 거는 이해는 한 측면에 되는 이유가 그 1000만을 돌파했던 그 영화들 있잖아요. 되게 보면 흔히 말하는 그 일제 강점기 때 다뤘던 영화들이 꽤 많았잖아요. 일정 같은 영화. 일정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싫은 거지 그런 영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의식 있는 영화들이 꽤 많았거든. 독립운동 했던 그런 영화들이 했고 또 이순신 관련된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에 확 밀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자라난 청년들 많이 보거든. 그렇죠. 그 임팩트가 크잖아요. 서울의 봄 이런 게 얼마나 클 거야. 무섭지.
쟤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수구 진영이 감동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감동을. 자기들의 어떤 담론이나 얘기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아니 당연하지. 사람들이 뭔가 그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고 세상을 조금 더 그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양심에서 비롯되는 목소리인데 그거를 과거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고 느끼는 데서 반성이 오고 그걸 극복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이것들은 가장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늘 거기 편승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만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숭고한 가치나 이런 거를 부여잡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저런 사람들 만나면 저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 있잖아요. 네. 너 뉴라이트지? 계속 이렇게 물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자꾸 숨을 거 아니야. 코너에 몰고. 그러니까 애초에 뉴라이트라고 앞장서서 내세우고 그 단체의 간판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자리를 얻고 국회의원도 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나는 뉴라이트 아니라고 할까. 그게 과거에 뉴라이트라고 하면서 표방했던 얘기들이 이미 국민들한테 버림받았지. 버림받았고 퇴색했고 그럼. 어떤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걸 맞아요. 알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 뭐 이런 게 한동안 풍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꺾였잖아. 낙수효과 뭐 이런 거 없다는 거 다 밝혀졌고. 그러니까 안 통해. 그렇지만 우리가 좀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지점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출세주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능력주의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돼 있는 결과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옳은 자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계열이죠. 그렇죠. 네. 이준석 계열의 그다음에 경쟁주의. 무한 경쟁, 승자 독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여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맞아. 이게 이제 젊은 지금 친구들이 그렇죠. 여기에 좀 이놈들이 뿌린 씨앗이 그런 맞아. 식으로 지금 발화해가지고 자라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경계해야 되고 돼요. 맞아요. 그 세상에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이 이들이 바라는 올바른 세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시민 장관한테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 항소유서 같은 거 언급하다가 그 엄혹한 시절에 독재하고 싸웠을 때 어떤 심정으로 그걸 싸우고 감옥 가고 이런 걸 다 견딜 수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었다면은 그 밀정이었죠. 거기서 그 전지현 씨가 했던 대사.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싸우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누군가는 싸우고 있어야 되잖아. 이 말이잖아요. 유시민 선배도 그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나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견디기 어려워서 뭐라도 해보자. 그리고 뭐라도 흔적을 남기자라는 마음으로 그 싸움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같이 싸우고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서 살았던 사람들과 그걸 넘어서는 승리를 바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구분이 된다. 그게 이제 김문수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가면은 세상을 바꾸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싸웠는데 그 패배하고 민중당 실험을 했는데 또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쪽, 이기는 쪽, 센 쪽으로 가서 붙는다. 이게 이제 승리만 염두에 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흔들려 버리니까 뇌구조가 바뀐 사람인 것처럼 더 억지를 쓰고 그러니까 이 점이 정말 저는 늘 마음에 남는 얘기입니다. 네. 아유, 참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최강 의원의 준비한 내용을 쭉 들었는데 교육 자료 같았습니다. 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예, 예. 예. 잘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뉴라이트 하는데 좀 나이 먹은 분들은 아까 노무현 정권을 좀 겪어본 분들은 그때부터 들었던 게 있어서 맥락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조금 젊은 세대들은 최근에 얼핏 들었기 때문에 맥락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방송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40, 50대가 주로 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랑 학생들이랑 잠깐 얘기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40대도 좀
40대 중후반 쪽 초반보다는 매불쇼도 네. 40대가 다 듣는데 네, 난 맞아요. 거기 20, 30대가 좀 듣는 줄 알았었는데 매불쇼도 마찬가지더라고. 예. 그러니까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20, 30대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쵸. 그게 이제 우리 과제이긴 한데 아무튼 열심히 뛰어야죠 뭐. 자, 오늘 뉴라이트 정치 관련해서 꼼꼼히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